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기자와 함께 법조계 뒷얘기 그리고 사건의 뒷얘기를 짚어드리는 법설외전입니다.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핵심 피의자인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직접 방청을 하고 돌아온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와 함께 방청 첫 공판 내용 어땠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친모 석 씨를 본 건 어제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우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단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에서 흔히 마주치는 머리 염색한 예. 아주머니.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은 좀 차이가 큰 게 일단 그 갇혀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염색이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예, 머리 끝 부분은 한 어깨 아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갈색 부분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내려온 상태였죠. 예. 근데 머리가 상당히 좀 길던데 예. 그 부분은 뭐 일부러 안 자르는지 어떤지는 뭐 확인된 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두색 수의를 아마 입고 있었을 텐데. 예, 아마 그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동복이 연두색인 것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 네, 원래는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를 않지요. 네, 그렇죠. 근데 어제 직접 출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배경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석 씨를 살펴보니까 표정이 많이 긴장돼 있더라고요. 예. 그 표정에서 바로 이유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검찰이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서 검찰이 자기에 대한 공소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자기 변호를 맡게 된 새 변호사가 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해줄지 네. 그걸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첫 재판 그렇습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분위기, 예, 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했다. 예. 물론 공판 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보통 예. 다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군요. 이 공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그 여느 재판이랑 비슷하게 진행됐어요. 일단 생년월일, 주소, 본적, 네. 직업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권리는 무엇이 있다 재판부가 설명을 해준 다음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판사가 중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예. 실제로 물어봤고 그리고 변호인이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 복사했는지 증거 인부하는지 이런 정도의 입장을 묻고 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신문도 있었습니까? 직접 뭐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공소사실 설명 이게 핵심이었죠. 어제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알려진 그대로입니다. 일단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네. 구미 소재의 산부인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손녀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예. 이게 첫 번째 그 미성년자 유인 약취. 그리고 또 사체 은닉 미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9월쯤에 자기 딸 김 씨 주거지에서 그 숨진 여아, 이 3살짜리 여아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서 그 옷과 신발을 구입한 뒤에 이불과 종이 상자를 들고 갔으나 겁을 먹고 이불을 사체에 덮어준 다음에 종이 상자를 그 옆에 놓아둔 채로 돌아왔다. 그 혐의입니다. 그래서 사체 은닉 미수고 미수입니다. 앞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미성년자 약취죄 예. 이 부분인데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예. 이때가 그 범죄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특정을 한 것이고 네. 구미 소재 산부인과 그러니까 김 씨가 딸을 낳은 그 산부인과란 말이죠. 네. 그 안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방법은 무엇이냐? 불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가는 모양이에요? 정황 증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할 의사가 있냐? 없다. 없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공소장 안에 있는 공소 사실에는 예. 불상의 방법으로 적긴 했는데 네. 어제 그 재판에서 직접 검사가 설명하기로는 산부인과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 동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아이를 빼돌린 거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모자 예. 동실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별도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모자동에 그 모자가 같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은 그 시스템을 같이 얘기하는 머물 겁니까? 수 있기 때문에 동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그 뭐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 귓바퀴 문제라든지 또 아이를 바꾼 시점과 장소가 2018년 4월 30일인가요? 아마 그쯤 23일인가요? 그쯤 되는 것 같은데 특정된 시점이 물론 그런- 추정이긴 예. 합니다만 근데 이 부분을 그냥 그 검찰은 그냥 유지를 한다는 얘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어요. 오가진 법정에서. 않았고. 대신에 그 아이의 그 발에 오른쪽 발에다가 그 묶었다는 그 식별띠 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얘기가 부차적으로 나왔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검찰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이의 발에서 그 식별띠를 떼낸 다음에 겉싸개 있잖아요. 예. 아이 겉싸개 그 안에다가 넣어서 빼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아직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 발찌가 벗겨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었는데 예. 그 벗긴 방법을 예. 겉사계에 넣어서 뺐다? 그러니까 빼낸 발찌를 아이의 겉싸개에 넣어서 빼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빼서 예.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전체적인 동선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추가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대충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재판부도 웃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야 허허 웃으면서 음. 약간 좀 당황해하고 그리고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상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자기도 답답한지 좀 한숨을 좀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상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부연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공소장 자체에는 구체적인 방법 기재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경찰 수사를 좀 기다리는 겁니까? 일단은 보충 수사를 하겠다고 그 구속 기소했을 당시에 그렇게 네.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뭐 검찰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없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없다고 워딩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다. 현재로서는 예. 없다. 이 공판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석 씨도 뭐 입을 열었었죠. 예, 입을 열기는 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입을 열었습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음. 그러니까 뭐 공판 중에는 자기가 요청을 해서 발언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 그거는 당연히 뭐 대답을 하는 거였고요. 자기 신상에 대한 예. 그 예. 답변 네. 이런 부분. 예. 근데 목소리는 약간 좀 위축된 목소리이긴 했고요. 예. 근데 재판부가 그 사선 변호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 지금 변호인도 지금 화제 중심에 섰는데 처음에는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가 재판 한 일주일 정도 앞둔 14일 날 사임서를 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먼저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혹시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 있느냐? 네.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선임 결정을 하긴 하는데 예. 국선 일을 할 것이냐 사선을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것도 조금 꼭 필요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또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그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좀 보장을 해주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정 안에서 석 씨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렇더라도 뭐 눈빛이라든지 뭐 숨결이라든지 이런 예. 것은 이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감지가 예. 됐을 텐데 어떤 표정으로 보였습니까? 일단 마스크 위로 보이는 표정은
눈을 크게 치켜뜬 상태에서 아, 검사와 재판부 그리고 자기 변호인이 말을 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응시를 했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예. 얘기군요. 어깨가 축 처져 있긴 했는데 고개는 똑바로 들고 이제 발언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노려봤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노려봤다는 보도는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제가 놓친 것 뿐이지 예. 그때 다른 취재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오른쪽을 본다든가 해서 그렇게 보고 보도를 한 것 특히 같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노려봤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이범정 기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얘기를 좀 해보죠. 처음에는 사선으로 해서 김천지청에 있었던 검찰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었죠. 네.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변호인이 부담을 느꼈는지 이제 사임을 했고요. 네. 국선을 바뀌면서 변호인 접견이 딱 한 번 있었다. 이런 얘기래요. 그 사실 다 합치면 2번입니다. 두 번이에요? 예. 영장 실질 심사 때 그 있었던 그 국선 변호사가 이번에 다시 만난 맡은 그 거죠?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그 7일에 그 검찰 출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가 그 이후로는 뭐 DNA 검사 결과 99%가 넘지만 다른 확률도 있을 수 있고 예. 자기 그 의뢰인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돌연 14일 날 그러니까 재판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사임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당연히 다시 국선 변호인한테 그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공판 전날에 석실을 한 번 접견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2번인 거죠. 예. 그리고 재판 직후에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손사래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변호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그건 최대한도로 옹호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변호인 한눈에 봐도 좀 얼굴이 곤혹스럽게 네. 그 표정이 변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자들이 처음 몰려들었을 때 뭐 자기가 시골 변호사라 이런 관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괄호를 치고 이제 이런 관심에 대해서 괄호 닫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질문이 대략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뒤쫓아가서 두 가지를 좀 더 여쭤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 전날인 어제 석 씨랑 그 접견을 했을 때 혹시 자기 딸 김 씨가 살인 포함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없어요. 예, 딸 김 씨가. 예, 딸 김 씨가 자기 혐의를 다 인정을 했는데 석 씨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게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 씨가 혹시 그 사라진 그 여아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혹시 털어놓은 게 있냐? 고백을 했냐? 이번 사건에. 예, 물어봤는데 역시 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손살을 치우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말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변호인에게도 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법정 밖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엄벌 요구하는 탄원서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천 지원 앞에 그리고 정문 쪽에 시위하는 시민들도 있었죠. 예, 있었죠.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정인이 사건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한산하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모여 있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이분이 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고요. 예. 제가 혹시 뭐 활동가십니까 했는데 활동가는 아니고 그냥 회원이다. 네. 근데 가장 사는 곳이 가깝기 때문에 왔다. 근데 이분들이 열의를 보니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분들이 법정이 아니라 그 법원 정문 앞에 스피커를 설치해두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삽입됐던 정인이 추모곡.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월호 추모곡으로 알려졌던 그 1000개의 바람이 돼요. 네. 이거를 계속해서 재생을 하고 계셨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인이 양부모 공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 남부지법을 계속 찾아가서 엄벌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구미 3살 여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멘트를 듣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한 분께 여쭤봤는데요. 네. 그분이 바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공분을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아이의 행방이 어딘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핵심을 계속 물고 또 지적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은 또 역시 어머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언제입니까? 5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5월 11일 오후 4시. 예. 같은 법원 같은 법정이죠? 예,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법설회전이었습니다.